다음에 이제 법정님. 먼저 법정님의 개념.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밑줄. 한번 읽어볼까요? 재적수학의 보속을 실현할 수 있는 내용과 조건을 완전히 구비한 살림을 또는 보속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살림을 말하며 이러한 살림을 살림경에 있어서 규범적이라는 의미로 법정림이라고 한다. 법정림은 이거 수학을 보속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과 조건을 가진 살림이 뭐다? 법정림. 그래서 이 법정림이 될 수 있는 조건이 4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뭐예요? 법정 영급 분배. 밑줄을 쳐주시고, 두 번째로 법정 인분 배치 있죠? 밑줄을 쳐주시고, 세 번째로 법정 생장량, 법정 축척 4가지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법정림의 조건. 그러니까 법정 영급 분배하고 법정 인분 배치만 되면 당연히 법정 축척이나 법정 생장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 2번이 중요하겠죠. 먼저 법정 영급 분배부터. 요거는 이제 계산 문제로 많이 나와요. 계산 문제로. 이 법정 영급 분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먼저 법정 연계 분배가 있어요. 법정 연계 분배가 있고 법정 영급 분배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영계가 있잖아요. 영계. 영계라는 말이 나오고 영급이란 말이 나와야잖아요. 앞에는 이제 뭐 법정은 똑같고. 그럼 영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뭐 영계 보통 어쩔 드세요?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영, 요거는 한문으로의 나이, 영자, 걔는 뭐 계층계라고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영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소나무를 보면, 소나무 아까 벌기령이 살림에서 몇 년이었어요? 40년. 그러면 법정림은 매년 같은 양의 목재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1년생부터 몇 년생까지? 40년까지 동일한 면적의 동일한 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놈이 벌채되고, 또 39년이 되니까 놈이 벌채되고. 그러니까 연계 면적은 뭐냐면, 각각의 나이, 1살부터 40년까지 나이가 동일한 면적을 차지하고 자라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 연계 면적. 이건 지금 근데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영급은 할 거예요. 1살부터 10살까지는 1영급, 11살부터 20살까지 2영급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요 영급이 동일한 면적을 차지해도 법정림으로 간주하자. 그래서 이 법정 영급 분배. 그래서 공식이 있습니다. 요 공식을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법정 영급 면적은 윤벌기분의 살림 면적 곱하기 1영급에 포함된 연계수. 계산 문제로 많이 나와요, 이거는. 그래서 한번 어떻게 나오냐 풀어보시면, 면적이 1600헥타르이고 윤벌기가 40년, 영급이 21대. 영급 면적과 영급 수 2가지를 물어봤죠. 법정 영급 면적은 뭐였어요? 윤벌기분의 살림 면적 곱하기 연계수. 그래서 40분의 1600에서 200 하면 20 하면 800헥타르. 이게 뭐예요? 법정 영급 면적. 단위는 헥타르. 영급수는 뭐냐면, 이 법정 영급 면적 분의 살림 면적이에요. 그래서 2개 풀 수 있겠죠. 헥타르 개.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면적이 2400헥타르이고 윤벌기가 60년, 연계수가 11대. 법정 영급 면적과 연급수를 구하시오.
이거 다 푸셨죠? 법정 연금 면적은 얼마인가요? 400헥타르. 연급수는 6개.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풀 때부터 400만 겪지 마시고 연습하셔야 돼요. 꼭 단위까지 적는 연습. 헥타르. 연급수는 6개. 하나만 더 풀어볼까요? 산림면적이 2400, 윤벌기 50년, 연급 20개. 법정 연금 면적은 얼마인가요? 요거는 법정 연계 면적까지 한번 구해보세요. 법정 연계 면적은 뭐냐면 그냥 윤벌기분의 산림 면적이거든요. 앞에 있죠. 네. 설명 안 드렸는데 법정 연계 면적은 그냥 윤벌기분의 산림 면적이고 연금 면적은 거기에다가 1연급에 포함된 연계수까지 곱하는 거고 연계 면적은 그냥 윤벌기분 산림 면적입니다. 그것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법정 연계 면적까지. 그러면은 법정 연금 면적은 480헥타르가 나오고 법정 연계 면적은 400 나누기 50 하면 48헥타르 나오시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시험 문제 중에 이렇게 막 소수점으로 쭉 이렇게 뭐 계속 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는 거기서 뭐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하시오 이런 말이 없으면 무조건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두째 자리로 하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요거까지 풀고 10분간 쉬었다가 네. 연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일 구비 조건을 쓰라고 하면 어디까지 써야 돼요? 제목만 써야 됩니까? 네 가지. 네 가지 네 가지만 큰 제목만 쓰면 되죠. 큰 제목. 예, 그러죠. 그러니까 법정님의 구비 조건을 쓰라는 문제가 있어. 그러면 네 가지만 쓰면 되고 이제 법정 연금 문제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로 많이 나와요. 이거는 계산 문제는 간단하잖아요. 이거는. 예. 오늘은 그 첫날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빨리 끝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죠. 1시까지예요? 예, 그러죠. 1시까지. 예. 첫날이니까 지금 오자마자 이렇게 하면 좀 힘드실 것 같기도 해요. 예. 첫날은 보통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조금 더 일찍 끝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분 일찍 좀 끝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 인분 배치. 이 법정 인분 배치는 그 여러분들 그냥 그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나무가 배치돼야 되는데 법정으로 배치된다. 그러니까 법정이란 말은 좀 이상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법정과 반대되는 게 현실. 그 현실림은 이렇게 어때요? 지속적인 목재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근데 법정이라는 것은 좀 이상적인 살림, 법정림, 반대 현실림. 그래서 보시면 성숙인분을 벌채할 때 인접하고 있는 유령님의 피해가 당연히 가겠죠. 벌채하면 근데 피해가 주지 않도록 배치해야 된다 이겁니다. 성숙인분을 벌채할 때 인접인분에서 폭풍이나 한풍 등의 피해를 받겠죠. 내 피해를 뭐 받지 않도록 해야 되고 갱신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고 이런 게 이제 법정님의 인분 배치가 이렇게 돼야 된다 그 말인데 뭐 중요하진 않아요. 제목만 외워주시면 돼요. 법정 인분 배치, 법정 인분 연급 분배, 법정 생장량. 법정 생장량은 그 법정님의 1년간 생장량, 법정 축척은 법정님의 법정 축척이죠. 이제 또 법정 축척이
계산 문제로도 시험에 이것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수학 표현 방법하고 벌기 수학의 한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 수학표입니다. 수학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있고 그때의 제적이 있죠. 그 다음에 산림 면적이 200헥타르, 윤벌기가 50년. 그럼 수학 표현 방법은 뭐냐면 앞에 보시면 N이 있죠. N이 뭐냐면 기간이에요. 10년 단위로 했죠. 10 쓰시고 쭉 다 더해요. 다 더하고 이제 50년째 이제 벌치한다 이거거든요. 제일 마지막이니까. 이거를 벌기수학이라고 합니다. 벌기수학. 뭐라고요? 벌기수학. 이거는 2로 나눠주셔야 돼. 2. 곱하기 윤벌기분의 산림면적. 답이 나오죠? 단위는 나무는 세제곱미터. 제적이니까 세제곱미터. 그 다음에 벌기수학은 공식이 이거예요. 2분의 윤벌기 벌기수학 곱하기 윤벌기분의 산림면적. 그래서 2분의 윤벌기가 50. 그때 벌기수학 곱하기 윤벌기분의 산림면적. 윤벌기분의 산림면적은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위는 45,000 세제곱미터. 네. 풀 수 있겠죠? 한번 풀어보십시오. 이거. 두 가지로 한번 풀어보세요. 수학 표현 방법하고 벌기 수학에 대한 방법. 보셨죠? 몇 나오시십니까? 수학 표현 방법은 이거 나오세요? 208, 200 세제곱미터 나오시죠? 거기는 선생님 저 윤벌기 예예. 아니 저 더해가는데 윤벌기까지만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여기까지. 아니 다 하셔야 돼요. 다. 윤벌기 20년인데 너무까지. 아 요거는 임령이라니까. 임령. 벌기수학은 몇이에요? 9만. 맞죠? 다 맞으셨죠? 예. 네. 주책에서 N이 10이 되는 분이 왜 10이 되는 10년씩 이렇게 하잖아요. 10년. 보통 이제 5년 단위로 주어지거나 10년 단위로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5년 단위로 주어지면 5를 적으셔야 되겠죠? 예. 네. 10년 되는 게 5개니까 5개보다 윤벌기 20이니까 5분의 20이 돼야 된다. 뭐가요? 아니 이게 뭐냐면 지금 10년 단위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10을 적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 5, 10, 15, 20 하면 여기다 5를 적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n이 뭐냐면 그 늘어나는 기간을 적어주셔야 된대요. 기간. 예. 이런 문제가 이제 보통 3점짜리면 3점짜리 여러분들이 그 다 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풀 수 있겠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30년생 인분에서 현실 축적이 87, 법정 축적이 121 때 40년 인분에서 법정 축적이 140이라면 현실 축적은 얼마인가요? 굉장히 간단한데 비례식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풀어보시면 되냐면, 이게 현실 축적, 법정 축적, 현실 축적, 법정 축적. 30년일 때는 87이 돼요, 현실 축적이. 근데 법정 축적이 120이고, 이 인분이 40년일 때 법정 축적이 140이면 현실 축적은 얼마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볼 수 있겠잖아요. 이렇게 안으로 곱하고 밖으로 곱하면 106.58 세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예전에 좀 많이 나왔어요. 지금은 거의 안 나오는데 사람들이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요것도 이제 같은 내용의 문제예요. 요것까지만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다음은 여러분 풀어보십시오. 지위지수가 8인 25년생 잣나무 인분의 현실 제적이 89.46, 25년생 현실 제적이 89.46이고 수학표상의 제적이 99.98이다. 여기서 이제 수학표상의 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법정 축적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같은 의미예요. 수학표상의 제적, 법정 축적. 이때 40년일 때 수학표상의 주인목의 제적이 227.13이다. 다음을 구하시오. 맞죠? 25년일 때 현실님 제적이 몇이에요? 89.46. 그때 법정 축적이 요거다 이겁니다. 근데 40년일 때 수학표상의 제적이 이거다 이거예요. 이때 현실님의 제적은 얼마냐? 똑같이 안으로 곱하고 밖으로 곱하고, 그럼 뭐예요? 203.23 세제곱미터가 나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인분에서 수학표에서 40년일 때 연년 생장량이 7.09다 이거예요. 예측 생장량을 구하시오. 이것도 똑같습니다. 보시면 220 수학표상의 제적이 227.13이고 현실 제적이 203.23이잖아요. 근데 수학표상의 생장량이 몇이다 이거예요? 7.09인데 현실님의 그건 얼마냐? 안으로 곱하 밖으로 6.34.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니까 여러분들이 비례식 보통 문제거든. 뭐 30년일 때 현실 생장량이 X고 그 다음에 법정 축적이 Y고 그 다음에 뭐 40년일 때 현실 축적이 Z고 요거를 구하라. 이런 식으로 보통 나와요. 그러니까 X 대 Y는 Z 대 X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것도 같은 것도 이제 근데 법정 축적이라고도 나오고 이거를 수학표상으로도 나와요. 같은 의미라고 그것만 아시면 여러분들이 뭐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풀어보십시오. 이제 말이 어려워서 그러지 이게 그냥 중학교 계산 문제예요. 이게 잘 안 나와 요즘에는. 예전에 좀 나오다가. 그러나 이제 기출 문제 나왔던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풀 수는 있어야 되겠죠. 네, 푸셨죠?
이제 그 주말반 같은 경우는 그 막 다 풀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문제니까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비슷한 내용은 한두 문제 풀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평일반 같이 시간이 남으면 계속 이제 풀 수는 있겠지만 다음 얼마 나오시는가요? 연년 생장량은 3.88 맞아요? 예. 이제 계산 문제니까 예. 이렇게 그러니까 보시면 30년생의 현실 축척이 얼마예요? 이게 100.259만요. 100.259 이때 수학표상의 제적이 115.75 근데 40년 되었을 때 수학표상의 연년생장량이 4.48이다 이거잖아요. 그럼 요거는 얼마냐면 100.25 땡땡 대 115.75는 x 대 4.48 곱하면 115.75 x는 이거잖아요. 100.25 곱하기 4.48 x를 구하기 위해서 반대쪽 넘어가면 이제 분수가 되겠죠. 115.75 예. 계산 문제잖아요. 하면 3.88이 나옵니다. 같은 문제인데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똑같은 문제니까 풀어보시고 이것도 똑같은 문제니까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지위지수를 통해서 지위지수 구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굉장히 쉽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제가 풀어드릴게요. 보시면 잣나무 인분의 지위지수 분류표를 이용하여 임령이 32년일 때 우수맥의 평균 수고 17m인 잣나무 인분의 지위지수를 구하고 판정하시오. 임령이 있고 이때 이게 뭐예요? 수고다 이겁니다. 지위지수는 뭐냐면 6, 8, 10, 12 이 지위지수가 뭐냐면 지위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나무가 어떻게 돼요?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좋다 이거예요. 그거를 이제 나타낸 숫자로 나타내는 척도를 지위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분에 땅이 뭐 쉽게 얘기하면 좋고 나쁘냐 그거를 숫자로 나타내는 게 지위지수. 근데 문제에서 보시면 뭘 구하라고 했어요? 32년일 때 평균 수고가 17m인데 이때 지위지수를 구하라.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근데 계산 과정을 잠깐 보시면 32년이니까 30년하고 35년 사이겠죠. 그리고 평균 수고가 지금 몇이라고 했어요? 17이니까 쭉 해당되면 요거 아니면 요거다 이거예요. 지금 지위지수가 10 아니면 10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위지수가 10 아니면 10인데 요거를 이제 계산해 놔야 돼요. 먼저 어떻게 하면 먼저 요 30년일 때 10일 때 지 10일 때부터 해볼게요. 지 10일 때 30년일 때가 몇이에요? 15.4잖아요. 15.4 플러스 5분의 2를 해줘야 돼. 왜 5분의 1을 하냐면 32년이잖아요. 예를 들면 33년으로 주어지면 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5분의 3 34년으로 주어지면 5분의 4 아셨죠? 그래서 이때가 17.9다 이겁니다. 17.9인데 15.4를 빼요. 거기에다가 5분의 1 곱한 값이 16.4m가 나옵니다. 근데 평균 수고가 몇이라고 했어요? 17이니까 0.6 차이가 0.6이 나오고 12도 해보면 18.6이죠. 예. 18.6 플러스 5분의 2에서 21.6에서 18.6을 빼고 하면 19.8. 근데 평균 수고가 17이라고 했으니까 차하면 2.8. 뭐가 더 가까워요? 10이 더 가깝잖아요. 그래서 답은 지혜지수 10.
이 두 개, 지위지수 10하고 12 두 개를 다 계산해서 10이 더 가깝기 때문에 10이 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아셨죠? 한번 풀어보십시오. 이거. 잣나무 20년생, 25년생 지위지수 분리표이다. 임명이 23년이고 평균 수고가 지금 11.4다 이거예요. 지위지수를 구하라 이겁니다. 한번 구해보십시오. 뭐가 답이신가? 다 붙였습니까? (14요) 네. 네. 여기 앞에 5분의 3이 들어가는 다시 한번. 5분의 왜 5분의 3이 들어가야 되냐고? 지금 요게 20년하고 25년 지금 5개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23으로 주어졌거든요. 23년. 그러면 5분의 3. 22년으로 주어지면 5분의 2. 여기 5살 차이가 있는데 5분의 23년이면 5분의 3. 22년이면 5분의 2. 24년이면 5분의 4. 예, 아셨죠? 예.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14일 때 앞에 더하죠. 10 플러스 5분의 3분의 빼면 10.8이 나와요. 근데 11.4 11 때는 12.2 5분의 3에 가면 13.2 뭐가 더 가까워요? 여기 더 가깝잖아요. 네. 차이 이제 빼보면 알겠죠. 네. 얼핏 보더라도 이게 더 가깝잖아요. 네. 하나 더 있는 거는 좀 집에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그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주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냐면 이렇게 덧셈 뺄셈 할 정도 수준까지. 이것도 하다가 지금 알잖아요. 안다 해서 안 풀면 까먹어 버려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 한 시험 며칠 남았을 때 계산 문제만 모아놓은 게 내가 또 있어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계산 문제. 그것만 이제 풀어보셔도 계산 문제 나오면 거의 맞을 건데 그것도 제가 뭐 나중에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할 수 있으니까.
법정 벌채량 넘어가고, 그 다음에 산림생산 지위의 개념. 지위의 개념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임지의 생산 능력을 말하며 기후, 토양, 기후, 지형, 생물 등 환경 인자의 종합적 작용 결과로서 정해지는 것이다. 지위. 지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땅인데 땅이 좋냐 안 좋냐, 그 생산 능력, 좋으면 빨리 자랄 거고 안 좋으면 잘 안 자라겠죠. 그래서 임지의 생산 능력을 나타내는 게 보다 지위다. 임지의 생산 능력만 쓰면 잘 쓰라고 했어요. 맞죠? 그게 임지의 생산 능력.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좀 복불복인 게, 그 채점하는 사람이 그 보통 이제 뭐 대학원생이나 그런 사람 불러서 뭐 채점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누가 이렇게 올라가려 하는데 자기들이 다 못한대요. 너무 많으니까. 불러서 하는데, 예를 들면 좀 성격이 좋으신 분이 채점하면 답하니까 맞았네. 근데 깐깐하신 분이 있어 또 틀리고,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느낌에. 지난해 채점을 하는 거고, 아니, 예, 그러죠. 이게 작업형 그거는 하는데 필답은 예, 다 틀리잖아요. 전국에서 보니까 그 가져가서 해서 채점을 한갑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채점할 때 기준을 미리 얘기해 주긴 해요. 예, 부분 점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좀 깐깐하신 분은 뭐 틀렸다고 할 것이고. 거기 문제집에서 오답시 이렇게 나와서 오답시 전체 틀린다고 이렇게 써있어요. 오답시요? 그러니까 5개 중에서 3개는 막 하나가 틀렸어요. 네. 그러면은 3점만 주는 게 아니라 이거 틀린 거네. 아예 안 그래요. 부분 점수가 있어요. 예. 이거를 써도? 그러죠. 그러니까 그 틀린 것만 이제 점수가 나가겠죠. 그래요. 예. 부분 점수가 있으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아신 걸.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법정림의 조건 뭐 3가지를 적으라고 했어요. 첫 번째 법정 연급 분배, 그 다음 2번 지위, 3번 법정 인분 배치, 4번 법정 적었어. 근데 2번이 틀리잖아요. 근데 나머지 3개는 맞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3개만 채점을 해 항상. 4번을 채점한 게 정확한 것부터 쓰셔야 돼요. 이렇게. 네, 아셨죠? 산림의 뭐 기술적인 특성 4가지를 적으라고 했는데 1번, 2번, 근데 2번이 아니에요. 근데 5번까지 적어버렸어 자기가. 근데 2번 아니지만 5번이 맞잖아요. 그러면 다 맞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딱 4개만. 일단 우선순위. 그러죠, 예. 그러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좀 참고하셔가지고 답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위 사정 목적. 어떤 수종을 심으면 잘 자랄 것인가를 결정하고, 또 어떤 작업종과 연벌기를 채택할 것인가 등의 시업 지침에 삼기 위해.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척박한 곳에 잘 자라는 수종이 있고 좀 좋은 땅에서 잘 자라는 수종이 있잖아요. 그거에 맞게 나무를 심어야 되겠죠. 그거를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지위를 사정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지위 사정의 방법.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오죠. 밑줄을 좀 쳐. 3가지. 지위 지수에 의한 방법, 환경 인자에 의한 방법, 지표 식물에 의한 방법. 아까 지위 지수. 아까 지위 지수는 뭐였어요? 나무가 몇 살일 때 수고가 몇 살인 것을 수치로 표현한 게 지위 지수잖아요. 지위 지수를 통해서 지위를 알 수 있겠죠. 지위 지수가 높으면 땅이 좋구나, 나쁘면 안 좋구나. 또 환경 인자. 여러 가지 환경 인자에 의해서 지위를 판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지표 식물, 비옥한 임지에 잘 자라는 거, 척박은 잘 자라는 거 있겠죠. 이 3가지는 밑줄을 좀 쳐주시죠. 지위지수, 환경인자, 지표 식물. 그 다음에 지위지수를 구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지위지수. 이 앞에는 지위 구하는 방법이고, 지위지수 구하는 방법은 제적, 토양인자, 지표식물, 수고 4가지. 이것도 좀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만약에 환경 인자에 대한 방법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제가 그 알긴 알아가지고 위임목장 10조에 설명으로 이렇게 써놨는데 그 뜻을 만약에 지사정 방법을 세 가지 쓰시오. 네. 네. 지주제약 방법, 그다음에 이제 환경인자 방법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 제가 그 환경인자에 대한 방법을 대신 이제 설명으로 그러죠. 근데 이제 뭐 제가 채점자가 아니니까 저는 모르겠는데 그 채점자가 알아서 하겠죠.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 없고 일단 무조건 요거는 단답형이잖아요. 이게 정확히 외우는 거를 훈련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채점자가 그렇죠. 지휘지수. 요 안 적혀 있습니까? 책에? 네. 아. 제목만 적으십시오. 제목만. 뒤에 답안지에 있어요. 아, 그래요? 81페이지 보면 예. 다 있어요. 책을 제가 수정을 해야 되는데 게을러 가지고 아까 그것도 해야 되고 아까 답도 좀 틀린 거 있었잖아요. 지금 나온 김에 얘기를 해도 아까 그 예. 일과에서 지금 78페이지에 78번지에 기출문제 12번 있어요. 여러분들 뭐 보시면 다 알 거예요. 이게 15분의 1400인데 15가 아니라 50입니다. 50. 78페이지 기출문제 12번 풀이 과정. 네. 12번에 보면 15분의 1400 곱하기 50이잖아요. 그 15가 아니라 50이에요. 50. 50분의 15 그러죠. 윤벌기가 50이잖아요. 이게 이것도 틀렸고 그 다음에 13번에도 법정 연계 면적이 60분의 1800인데 계산하면 30이 나와야 되는데 60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게 좀 틀렸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도 30.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보면 알 거예요. 이게 이거를 꼭 그냥 고쳐야 되겠네요. 오늘. 맨날 얘기하시는데 내가 적어놔야지. 또 까먹으니까. 요거는 이제 답안지에 있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수학표의 용도. 이 수학표가 뭐냐면 이게 수정마다 틀려요. 참 나온 수학표 뭐냐면 임령에 따라서 수고 제적을 다 조사한 거죠. 그때 따른 지휘수. 이게 수학표예요. 수학표. 아카시나무 다 틀리죠. 근데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수학표의 용도 세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수종마다 수학표가 있거든요. 이거를 어디다 쓰냐. 장래 생장량과 수확량을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임령에 따라서. 또 경영 성과를 판정할 수가 있고 경영 기술을 지침으로 삼을 수 있고 육림 보육 지침, 지위 판정 할 수가 있다. 예전에 나오고 안 나왔어요. 05년도에.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수학평 간격은 거의 5년에서 10년이에요. 5년에 10년. 그래서 5년에서 10년. 네, 제가 집필한 산림기사 필답 책을 구입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창에서요, 쇼핑을 클릭을 합니다. 쇼핑 클릭을 하시고, 이 검색창에다가 산림기술사를 검색을 해 주시고요.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푸른 잎사귀 원장, 제가 쓴 책이 있는데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제 네이버 스토어 푸른 잎사귀를 클릭을 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체 상품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 산림산업기사 필답 교재와 산림산업기사 작업형 교재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 후
결제를 해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